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경케미칼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요, 이렇게 애경케미칼 관련된 영상들 꾸준히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측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인데, 여기에는 이제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로 하루에 하나 정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7월 29일 오늘도 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종목명은 좀 가려져 있죠.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은 가려져 있는데, 이거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누구나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동안에 올려드렸던 어떤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익 난 종목들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검색식에 포착됐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 주시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성파인텍, 블루엠텍, 포스코엠텍 등 택택택 종목들의 상승 파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부방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7월 14일이죠.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어디에 관련 수혜주인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양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린 날을 보면 7월 14일이면 이날이거든요. 7월 14일 월요일 날 올려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대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고,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쉬고 4일째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대 1333원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기준가 대비 21.18%의 상승 파동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7월 16일에는 이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어디에 관련 수혜주인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이런 양식으로 올려드리는데, 바로 이날입니다. 7월 16일 이날이죠. 역시나 전날 7월 15일에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매수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쉬어가고 있는 다음날 7월 16일이죠. 이날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기준가 대비 12.74%의 상승 파동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 이 종목이 5,840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준가 대비 12.7%의 상승 파동을 좀 보여줬던 모습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7월 18일에 올려드렸던 검색식 포착 종목 포스코엠텍 기준가 13,100원에서 2차전지 리튬 관련 수혜주로 3단계 신호 발생해서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날입니다.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이 돼서 7월 18일 날 13,100원에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고, 하루 쉬고 나서 상승, 조정,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최고 16,58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도 7월 18일 날 13,100원에 올려드렸고, 7월 25일 날 16,580원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기준가 대비 26% 넘는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려드린 이런 이제 종목들도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으로 올려드렸으니까는요, 천천히 향후의 어떤 흐름들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단기 종목들 위주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 영상 하단에 보면 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무료 공부방 입장 관련된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에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있죠. 요거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애경케미칼이 이제 지난주에 일부 가격 조정 흐름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 종목에 악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던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 국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 어떤 상승할 때 대비해서 급감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조정을 일부 받기는 했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형성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 또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현된 조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10,000원대부터 해서 꾸준히
한 거의 14,000원까지 꾸준한 상승 흐름들을 보인 가운데 거기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해석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난주에 리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냈죠. 중국에서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지난 6월 말을 저점으로 해서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난주 특히나 이제 리튬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리튬 포스나 이런 이제 포스코 엠텍이나 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한 주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조정받는 중간에 한 번씩 기술적 반등이 간헐적으로 좀 출현되는 모습이었는데 7월 24일 날 한번 기술적 반등이 출현이 됐고 그리고 어제 7월 28일에도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출현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반등 나오는 시점에 나왔던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7월 24일에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이 미국이 중국산 음극재의 보율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매기는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국내 어떤 음극재 관련주에게는 하나의 호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4일이죠. 24일 날 반등이 나올 때는 이 부분들이 일전에 나왔던 건데 지속적으로 음극재 관련 기업에게는 하나의 호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산 음극재에 대해서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죠. 그래서 올해 12월로 예정된 최종 판결까지 수익 금액의 93.5%에 해당하는 예비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산 음극재 가격이 2배로 가격이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셀 업체에서는 새로운 어떤 음극재 공급 기업을 찾아 나설 수가 있고 여기에 따른 어떤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이 재편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음극재 공급 기업이 1위부터 10위까지가 대부분 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반덤핑 관세 폭탄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K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실질적으로 이제 흑연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국내 어떤 기업들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한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어떤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실질적으로 중국산 어떤 천연 흑연이 킬로그램당 2달러에 팔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거보다 포스코 퓨처엠이 파는 것은 한 40에서 50% 좀 높은 수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국 제품은 킬로그램당 2kg 정도, 2달러 정도에 킬로그램당 2달러에 팔리고 있는 반면에 국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생산하는 음극재는 킬로그램당 한 3달러 정도에 팔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반덤핑 관세 93.5%가 부과가 되면 뭐 거의 4달러가 되는 거죠. 킬로그램당 4달러가 되면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의 흑연을 배터리 셀 기업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다만 이제 하드카본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나트륨 배터리에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정책에 따라서 어떤 실적 개선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떤 이제 음극재라는 공통 분모로 인해서 이 이슈에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지난 7월 28일 날 나왔던 그 반등에서는 이 이슈가 부각이 됐었죠. 애경케미칼이 관세 전쟁에 나트륨 배터리 이 문의가 증가되고 있다. 음극재용 하드카본의 소재 공급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장중에 또 반등 흐름들을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2,000원대 부근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 12,000원대 부근에서 어떤 하방 경직성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그런 구간을 최근에 형성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조정이었고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이 12,000원대에서 밀리지 않고 버텨주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봉 흐름상에서도 이렇게 12,000원대 부근에서 전반적으로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죠. 정확히 뭐 12,000원은 아니고 한 11,800원, 900원 정도인데 그냥 한 12,000원대 전후로 이렇게 강하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단기적인 지지 정도는 이 12,000원대 구간에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단기적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강한 충격이 오거나 이랬을 때에는 조정폭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될 여지는 충분히 있겠죠. 다만 이전에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거래 없는 조정 이후에 20% 넘는 강한 상승 파동, 역시나 또 조정을 보일 때 거래량이 없다가 20% 넘는 강한 상승 파동, 이렇게 흐름들을 만들어 왔었던 만큼 이번 어떤 또 조정 이후에 강한 상승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출현되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주가의 어떤 큰 방향성 또한 우상향 흐름들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고점도 꾸준히 높아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으로 좀 이어보면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일정하게 높아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큰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을 이어가는 가운데 거기서 나오는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강한 어떤 상승이나 이런 이제 이전과 같은 강한 상승 파동을 좀 만들어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정고점을 넘어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항상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서 이 이전 고점을 항상 갱신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상승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서 이 상승 추세가 지속돼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강한 반등을 또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전고점을 갱신하는지 여부, 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갱신이 된다면은 역시나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이후에 상승을 통해서 전고점의 어떤 갱신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이제 나트륨 배터리 또는 애경 케미칼 관련된 어떤 일정이나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우선적으로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조만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본업 자체는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시적인 어떤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일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지난번에 나온 기사인데, 중국의 상무부가 배터리 양극재와 리튬 관련 기술의 수출 규제를 항목에 추가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있었죠. 지난 7월 15일에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여기에 나트륨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 기술의 수출 금지 또는 제한 기술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이런 어떤 내용을 밝히면서 시행 일자가 다음 달 1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슈들 속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기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과연 또 주가에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는지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기사인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나트륨 배터리 개발에 어떤 특명을 내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8월 15일까지 개발, 생산, 제안서를 제출해라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8월 15일이면 다음 달이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에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러시아 쪽에서의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여기서 보면 블라디미르 이제 푸틴 대통령은 최근 내각에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 생산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고, 해당 제안서는 오는 8월 15일 보고될 예정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제안서에는 이제 보시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이 중점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8월 15일 전후로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런 이슈들이 관련주에게 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모멘텀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잘 이슈들 일정들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또 8월 29일이죠. 8월 29일에는 아시다시피 애경케미칼의 골프장 매각 대금이 납입되는 날입니다. 납입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의 어떤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납입이 되는지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납입일이 연기되거나 하게 되면 요거는 좀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매각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8월 29일 날 들어올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들어오는지도 체크를 해보시고 또 애경산업 본 입찰 매각 어떤 본 입찰이 8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애경산업 매각 관련된 어떤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역시나 애경케미칼 주가가 단기적으로기는 하지만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다가오는 어떤 8월 달에 애경산업 본입찰 이 부분들 여기에서 또 애경케미칼의 어떤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8월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이슈들 일정들을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방향성은 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보면 추가적인 어떤 조정의 여지는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12,000원대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서 반등을 통해서 이전과 같은 20% 넘는 그런 상승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상승들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경신하는지 이 부분들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 이 추세선을 만약에 훼손하게 된다면 상당 기간 동안 또 주가가 쉬어가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방향성을 잘 유지해서 가는지도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 하나의 기술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애경케미칼 관련된 이슈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텔레그램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영상 하단 보시게 되면 더보기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 이 설문조사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